저는 지금 현재 권영찬닷컴이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또 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에서 상담 코칭학과 이제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5살, 2살 두 아들을 두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끔찍하네요. 왜냐하면 제가 60대도 우리 애는 17살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25년 차 연예인이고 또 사업이고 지금 현재 또 스타 강사로서 또 상담 전문가, 코칭 전문 가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가나 혹은 강연자의 이미지가 좀 강한데요. 제가 보기엔 여전히 개그맨의 이미지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대표님의 데뷔하실 때 이야기가 좀 궁금해집니다. 소집 해제를 한 37일인가 남겨두고 저희 이제 군대 인사계님이 야, 너 잘 웃기니까 한번 휴가 줄 테니까 특별 휴가 줄 테니까 한번 가봐라. 그때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희석이가 그때 당시에 이제 김웅래 부장님이라고 코미디에서 유명한 분인데 부장님 저 권영찬 형은 사실은 군인 아닙니까? 이거는 대학 개그제인데 어떻게 군인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또 듣고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냥 요번에는 욕심내지 말고 방송을 그냥 한번 그냥 추억 삼아서 그냥 엑서사이징 하는 걸로 한번 해봐라. 왜냐면은 이게 대학 개그제인데 남희석 저 친구 말도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공공연하게 그때 아웃이 됐고 방송만 나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방송국에 입문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혹시 프로로 데뷔하신 이후에 혹시 이게 내 길이 아닌가 하는 후회를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지금도 뭐 개선될 점이 많았지만서도 그때 당시에는 예전 출신들이 많았거든요. 그때는 서울 예전 출신들인데, 그러니까 일반 대학은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됐던 게 PD 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작가 보고 선생님, 아니 내 학교에서 가르친 사람이 선생님인데 왜 선배라고 하는 건 괜찮은데 왜 저럴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이상한, 왜냐면 일반적인 시각으로 다가갔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당시에 그래도 서경석, 이윤석 씨가 방송국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KBS, SBS, MBC 통틀어서 제가 그래도 학벌이 그래도 최고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MC 쪽으로 잘 풀렸고 지금의 개그 콘서트인데 한바탕 웃음으로 해 제가 이제 윤기현 씨, 김생민 씨를 데리고 또 김수영 씨랑 4MC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잘 나갔었는데 근데 뭐라고 할까? 저랑은 조금 좀 안 맞는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방송국 생활이 너무 좋았는데 그 무한 경쟁, 저는 사실은 지금도 저희 회사 소속 이제 스타 강사가 한 20분 정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팀제로 가서 으쌰으쌰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무한 경쟁 시스템 자체가 좀 뭐랄까 저랑은 좀 안 맞았어요. 목숨 거는 일보다는 내가 정말 좋아서 하는 일. 그러다 보니까 좀 반짝하는 인기나 대스타가 되기보다는 좀 서민들과 또 어려운 분들과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MC, 좀 소통의 도구가 좀 되고 싶은 게 제 목표이기도 하죠. 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그동안에 여러 차례 난관과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가장 기억나는 또 잊고 싶은 과거의 어떤 고충들이 있다면 좀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2005년 당시에 첫 번째 저한테 큰 사건은 뭐냐면은 5월이었을 거예요. 저랑은 아무 상관없는 한 여성이 권영찬이 3시간 동안 6번 성폭행을 했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근데 좀 덜 알려진 내막이 있었어요. 덜 알려진 내막은 뭐냐면 제가 27살 때부터 저희 삼형제 중에 유일하게 연예인인데 탈모 증상이 좀 왔었어요. 근데 저희 큰형이 성형외과 전문의였는데 큰형이 야 영찬아 희소식이 있다. 너 프로 페치카라고 지금 프로페시아로 부르죠. 그 약이 원래 전립선 환자랑 고혈압 환자를 고치다 보니까 자꾸 머리 없는 분들이 머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분을 뗀 게 그래서 FDA에서 유일하게 승인받은 탈모 예방약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먹으면 머리가 나고 또 멈춰버려요. 근데 360을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약은 안 먹어도 그건 먹었는데 그때도 마침 제가 뭐 기자 몇 분들이랑 사업하는 분들이랑 제 지인들이랑 이제 파티 겸 했었는데 그때 제가 알고 있던 캐나다 한 교포 동생이 있었죠. 근데 한국 문화를 알고 싶다고 해서 매번 또 자기가 찾아왔었어요. 나이트클럽 룸이었죠. 근데 그 친구 한 2시간 얘기해 주다가 제가 알약을 먹는데 그러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야 이게 무슨 알약인지 알아? 이거 먹으면 막 머리가 난다. 막 지금 머리 올라오는 거 같지 않니라고 했는데 이게 참 일이 안 되려다 보니까 그 친구가 마약 경험이 있었던 친구더라고요. 나중에 법적인 조사를 막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저 약을 먹는다고 머리가 나지 않을 텐데 아 어쩐지 저 오빠 되게 막 10개 프로의 MC를 보고 그때 사업도 번창했었거든요. 잠을 몇 시간밖에 안 자는 그런데도 웃는 이유가 마약을 하는 오빠구나. 일주일 후에 그 사건이 제가 3시간 6번 성폭행하는 사건이 됐는데 그때도 저는 그때 10개 프로의 MC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담당 형사분이 굉장히 베테랑이었어요. 근데 그 마치 저희한테 제가 그때 PC방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용산 전자랜드에 PC방을 하나 내고 싶다. 그래서 그냥 연락해서 저 용산서에 누굽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무슨 일이에요 하실 텐데 마치 제가 아주 질 나쁜 조직범죄 아니면 건달인 것처럼 저를 잡기 위해서 갖은 수를 다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일주일에 신고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런 사건이 되면 DNA를 채취해야 되는데 일주일이면 그게 사라져요. 그리고 또 그 친구랑 아무 관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랑 아무 관계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했는데 저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니까 그냥 제가 경찰서로 가자고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언론에는 그 친구가 연예인 후보? 사실은 그 친구 연예인 깜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헤어 미용실에서 학원 다니는 친구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하고 수료증도 없어서 그러면은 캐나다에서 취업이 안 된대.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런 와중이었는데 제가 하는 PC방 프랜차이즈 사업을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런 일을 처음 겪고 보니까 나 아니다. 나 솔직하다. 근데 그쪽에서 막 기자들 분들을 불러서 막 뒤에도 촬영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3시간 동안 6번 한 여성을 성폭행한 놈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야 48시간 동안 제 모발 검사를 했거든요. 그건 나중에 언론에 안 나갔어요. 처음에 소변 검사를 했는데 마약 성분이 안 나와요. 그래서 모발 검사하면 당신 나올 거니까 그래서 3시간 동안 6번이 된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근데 그 일을 겪다가 저는 37일 동안 실제로 구치소에 있었죠. 10개 프로는 자진 하차가 됐죠. 왜? 그런 파렴치한 그런 정말 인간 쓰레기 같은 놈을 어느 방송국에서 쓰겠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이게 힘들려다 보니까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그 내용을 딛고 스타 강사가 되고 상담 전문가가 됐어요. 또 방송을 할 때도 위로를 주는 방송을 많이 하는데 근데 1심에서 무죄를 받을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증거를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급하게 제 변호를 맡았던 분이 또 판사 출신인데 권영찬 씨 이게 어떻게 구속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다라고 했는데 1심에서 2년 6개월 실형이 나왔어요. 왜? 저는 그 상대 여성이랑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상대 여성은 법정에 나오면 무슨 울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참 재미난 게 그때도 마침 합의부라고 이런 재판은 판사가 3분 있어요. 그 중에 여자 한 분이 낀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더라도 뭐 여자는 여자 편이 아니라 남자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한 여성은 피해자인데 3시간 동안 6번 폭행이라고 하니까 저도 심리적으로 권영찬 유죄일 것 같다라고 할 것 같아요. 저라도. 근데 그래서 1심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집행유예가 없는 게 나는 아무 관계도 안 했다. 상대에서 합의를 보자고 했고 또 경찰에서 합의를 보자고 장담이 었는데 나는 못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정말 정신 바짝 차렸죠. 이게 내가 아무리 안 했다고 해서 무죄 유죄를 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하면 이 짜여놓은 무치 삼류 영화에서 짜여진 것처럼 유죄가 될 수도 있겠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모든 사람이 떠났는데 제 어머니, 저희 형제들 그리고 지금 제 아내인 제 여자친구가 저를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근데 참 특이한 게 여자친구한테 지금 아내한테 미안한 게 그런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증거를 찾으러 돌아다니면은 전부 제가 협박했다라고 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제 여자친구랑 항상 다녔어요. 아니면 여자친구가 비행 가면은 저희 어머니랑. 근데 마침 감사하게도 그 여자 상대분이 거짓말했다라는 게 참 신기하게도 고등법원에서 다 들통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저한테 6시간 성폭행을 당해서 3일 동안 아파서 누워 있다고 했는데 자기 통장 나는 권영찬 씨가 뭐 자기가 먼저 합의하자고 했는데 나는 통장에 돈이 있다라고 해서 통장을 다 제출했는데 마침 이 친구가 체크카드를 썼던 거예요. 체크카드를 쓰다 보니까 3일 동안 아파서 집에서 꼼짝 못했다는 날에 동대문 가서 7,000원, 남대문 시장 가서 10,000원 돌아다닌 게 다 찍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최초 증인이 중요해요. 내가 성폭행 당했는데 뭐 집에 가서 엄마나 아버지나 아니면은 그 뭐 친한 오빠나 애인이나 여자친구한테 뭐 남자친구한테 근데
그때도 마침 한 남성 캐나다에서 같이 유학을 했던 친구인가 봐요. 그 친구가 권영찬한테 성폭행 당한 걸 내가 최초 증인으로 다 들었다. 증인을 써줬는데 나중에 그것도 그 성폭력 상담소에 전화를 했다는 걸 그날 것만 보내면 되는데 감사하고도 고맙게도 이 친구가 한 달치를 다 재판정에 냈어요. 근데 마침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종교적으로 얘기한다면 기도를 열심히 한다에 봤는데 갑자기 이거 두 사람이 만났다는 시간인데 보니까 두 사람이 1시간 동안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동차 안에서 그 나한테 성폭행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화를 보고 서로 옆자리에 앉았는데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서로 짜고 치는 고수들이 됐다는 게 증거가 나왔어요. 저는 사실 무죄 받으면은 막 뻥뻥 터질 줄 알았어요. 와, 권영찬 무죄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요만하게 색연필 나내나요. 와, 사람들이 추락하는 거에는 관심이 많은데 다시 재기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구나라는 걸 느끼고 내가 최선을 다하겠구나. 그때부터 정말 많이 웃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초긍정적으로. 그래서 2년 만에 다시 공중파 4개 프로 MC에 복귀를 했어요. 근데 2007년 12월 24일 날 좀 더 제가 뭐가 남는 게 있는지 신입장에서는 좀 더 갈고 다듬어야 되라고 했는지 그 전북 정읍에 영화 그 왕의 남자 세트장이 있는데 모든 촬영을 다 끝나고 그 세트장에 올라가서 세트 촬영을 하는데 근데 그 2005년 그 사건으로 한번 지옥문을 구경하니까요. 뭐가 생겼냐면은 아무도 안 갖고 있는 육감이 생겼어요. 4m 되는 세트장에 그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는데 첫 발을 딱 디디는데 몸이 부르르 떨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거 무너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김모모 PD였는데 야, 김 PD, 야 이거 무너질 것 같아. 형 안 올라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보다 더 컸어요. 제가 185였거든요. 형 왜 그 사건 억울한 사건 때문에 형 많이 주눅 든 것 같다고. 그리고 형 내가 올라갈 거면 올라갈 거냐고. 지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막 거기서 막 씩씩대요. 안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무너질 것 같은데 근데 두 번째 다시 시도를 했는데 또 몸이 떨렸어요. 야 근데 이거 정말 무너질 것 같으니까 딴 데 가서 촬영하자고 했는데 거기 현장에 관광 가이드 하는 분이 권영찬 씨, 나 오늘 우리 아들이랑 딸들이랑 크리스마스 입에서 저녁 먹기로 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리고 강호동 씨도 여기 와서 촬영하고 갔는데 강호동 씨도 안 무너지는데 왜 자그만 양반이 올라간다고 무너지겠냐는데 그때 안 올라가면은 저는 프로가 아니에요. 근데 그때 마지막 멘트 하나가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게 1월 초에 나가는 프로였어요. 여행 프로고 먹자 프로였는데 그러니까 먹거리 프로였거든요. 여행도 하고. 근데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초면 돼요. 까짓 거 3초 안에 무너지겠냐라고 해서 올라가서 카메라를 보고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했는데 갑자기 카메라에 갑자기 다들 세트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공중에 붕 떴다가 뚝 떨어졌는데 빠직 소리가 나더니 나중에 병원 가서 안 사실인데 27조각 나고 그리고 3번 4번 척추뼈가 부러졌어요. 이제 제가 다쳤다는 인터뷰가 나면서 그래서 또 그걸로 또 그 온라인 또 1위를 또 꽤 오래 했죠. 정말 극단적인 절망의 상태였을 텐데요. 그럴 때는 인간에 대한 뭐 최소한의 신뢰 이런 것이 허물어질 수도 있고요. 근데 이 같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올라오셨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제가 2005년 그 사건 재판 끝나고 그 상대 여성 후배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재판이 질 것 같으니까 캐나다로 바로 도주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소중지가 내려져서 한국에 못 들어와요. 별의별 생각 다 했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한번 제가 생각하면 끝까지 가는 똥꼬집을 갖고 있다고. 캐나다로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잡아서 따지고 싶었어요. 너 나한테 왜 그랬니? 그리고 담당 형사 가서 너 새끼야 왜 나한테 그랬어? 그러니까 제가 캐나다에 자꾸 넘어가려고 하니까 영찬아 나쁘게는 듣지 말고 캐나다의 그 베트남 그러니까 그 불법 이민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베트남 일반 시민만 오는 게 아니라 베트남 쪽에서 죄 짓고 온 건달들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100만 원 받고 사람도 순식간에 싹 하고 청부살인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솔직한 말로 하고 싶었어요. 네가 왜 내 잘 나가는 인생, 내가 너를 그렇게 건드렸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던 사람 아니냐. 그 몇 푼 돈 차라리 나한테 그걸 달라고 했으면 물론
뭐 안 줬을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그렇게 힘들다고 나한테 얘기하고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안 됐니? 라고 묻고 싶었거든요. 정말 다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담당 형사도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법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방배동에 살다가 투자 이민을 캐나다로 갔는데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지금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부모님이 별거하면서 얘는 또 캐나다로 이민을 갔는데 영어가 안 늘어가고 친구들 사이에서 영어 안 되는 애들끼리 하다 보니까 왕따에다가 안 좋은 그래서 학교를 중퇴를 한 거예요. 근데 중퇴를 하다 보니까 졸업장은 못 따도 서티피케이션이라고 수료증은 따야지 캐나다에서 취업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 개그개그 PC방 사업하면서 거의 숙대지점이었어요. 근데 숙대생이 알바했는데 저는 아르바이트생을 전부 면접을 해요. 근데 캐나다 교포래요. 야, 근데 이거는 시간당 페이가 작은데 너 아버님이 뭐 하시는데 어렵니 했더니 우리 아버지 무역 오파상한대요. 무역업한대요. 야, 근데 왜 여기에서 일해? 그냥 한국 가서 즐기지. 아니요. 오빠가 몰라서 그러는데 캐나다나 미주는요. 대학 보내주면 끝이에요.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저는 되게 좋게 보고 그 친구를 도와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일이 그렇게 됐지만서도 그 친구가 제가 그때 안녕하십니까 깜빡 홈쇼핑 뭐 그때 김진철이 뭐 이렇게 뭐 안호봉이 뜰 때였는데 안호봉 씨 좀 데리고 오면 안 돼요. 해서 야 내가 아무리 내 후배지만서도 그냥 막 갖다 쓰지 않아. 물론 후배들이 도와줬어요. 그때 당시에 3, 400 받아야 되는데 그냥 제가 선배가니까 50만 원씩 받고 끝나고 내가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사준 거죠. 그래서 야 그냥 안 가. 그냥 차비 줘야 돼 애들한테. 그리고 끝나고 야 나이트클럽에서 술 사줘야 돼. 차비 얼마요? 몇만 원 줘. 해서 야 무슨 연예인 차비는 기본 100이야. 근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애들한테 고맙다고 50만 원 주고 나이트클럽에서 뭐 한 대여섯 명 술 먹으면 한 100만 원 나와 했더니 근데 내가 그때 몰랐던 거예요. 이 친구가 한 달 동안 6시간인가 아르바이트해서 버는 돈이 48만 원이었거든요. 얘가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을 저는 연예인한테 차비라고 주고 2달치를 걔 앞에서 술을 먹은 거예요. 걔는 처음에 부잣집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안 그렇잖아요.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이 사람이랑 친해지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열심히 일하면은 우리 정직원 될 수도 있다. 그때 우리 직원들이 한 8명 됐었거든요. 나는 항상 이렇게 희망을 주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근데 뒤늦게 그 사건이 다 끝나고 그 형사과정이 구속되는 거 보고 야, 걔는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은 사실은 나를 이용해서 좀 더 나은 삶으로 살기를 원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 주병진 씨랑 그리고 또 뭐 이수근 씨 사건도 그때 비슷한 게 있었는데 합의를 봐주니까 기본적으로 합의금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억을 불러놓고 저 때도 합의하자고 1억을 불렀는데 해서 5천을 하겠다고 했는데 나는 너랑 잔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합의를 하니? 그리고 합의를 하면 내가 그런 죄를 졌다는 사람을 인정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물론 방법은 잘못됐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는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걸 생각해서 너무 안 됐어요. 그리고 대신 담당 형사에 대해서는 별로 지금도 감정이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요. 그 한 사람이 잘못해갖고 저 돈 괜찮아요. 저는 무죄가 됐잖아요. 저는 그나마 재판할 수 있고 재판비로도 한 2억 깨졌어요.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은 유죄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평생 성폭력범으로 도둑놈으로 강력범으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억울한 사람 한 2, 3%를 내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위치에서 얼마나 잘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게 그때부터 야 담당 형사 미워한다고 내가 뭐가 나아지겠니? 그리고 그 여자 죽인다고 해서 내가 뭐가 나아지겠니? 그리고 그 형사과장 봐봐. 지난이지만서도 다 알아서. 그러니까 아 나는 그냥 내일만 열심히 해야겠구나. 근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잖아요. 억울하게 구치소 가서 37일 동안 있어서 그때 최대로 주는 게 하루 보상비가 5만 원이에요. 37일 곱하기 5, 35, 5에서 175만 원 받았어요. 근데 전 재회사 부도 처리돼서 몇십억이 날라갔고요. 그리고 연예인 10명, 10개 프로 MC라고 했었는데 희망을 가진 건 뭐냐면요. 처음에는 10개 프로 방송 때문에 자꾸 형사가 보도자료 뿌린다고 해서 그걸 막으려고 좀 애를 썼거든요. 근데 제 10개 프로를 10명의 연예인이 나눠 가서 일을 하는 걸 봤어요.
참 물론 이제 저도 먹고 살기 급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꾸 그때부터 긍정이에요. 긍정. 야, 네가 10명의 목을 했었네. 대단하다 야. 그리고 네가 지금 이렇게 쉬니까 10명이 방송이 없다가 방송으로 먹고 살자냐라고 그때부터 부정을 긍정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속에 너무 힘들다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 이 시간,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께 한마디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일단은 제가 죽다 산 경험을 3번 해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의 이 세상에 태어날 애들은 아닌데 인공수정 2번, 4번 만에 낳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불행은 끝이 아니라 행복의 시작이다. 유명한 철학자가 얘기했거든요. 누구냐고요? 개똥 철학자 권영찬입니다. 왜? 3번 죽다 살아나 보니까요. 희망이 있더라고요. 저 말고 또 많잖아요. 싸이시 보세요. 58개월 군 생활을 끝나고 그걸로 끝이었다면 지금의 싸이요. 한국에서 보기 힘들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다는 건요. 그것만 뛰어넘으시면은 또 다른 싸이가 되고 또 다른 권영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죠? 청기누설입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가족들 만나서 뭐 회식도 하고 하세요. 가족끼리.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쯤에 억울한 일을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구속되세요. 에? 뭔 악담을 37일 동안. 그리고 1심에서 2년 6개월 실형 받고 2년 동안 재판에서 무죄 받아보세요.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위치에 있고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 있는지 느끼게 되실 겁니다. 저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요. 2011년 10조의 자산을 남기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올해 초에 뉴스 보셨어요? 그의 미망인이 그 돈으로 7살 연하인가요? 전 워싱턴 시장이랑 바람피는 현장이 물론 행복해야 되죠. 평생 스티브 잡스만 생각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뭔 의미가 있겠어요? 스티브 잡스가 여기 있다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독자 여러분들, 저는 10조 필요 없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사람만 난다면 제2, 제3의 애플 창업할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제가 10조 드릴 테니까 나 대신 죽어주실 분만 한 분만 좀 나와주세요. 여러분들 10조 죽는 순간에 삐꾸닥 하면 여러분들 10조 받겠어요? 최소 1시간, 1년을 쓰고 죽어야죠. 그렇다면 반대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스티브 잡스가 살 수 없는데도 10조를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볼 수만 있는 분들은요. 10조의 자산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도전하십시오. 힘내십시오. 그리고 힘드시면요. 정말 상담비가 없다, 코칭비가 없다. 저희 사이트에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위로하고 회복해 드리게 박수 칠게요. 2015년, 아니 앞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냐고요? 바로 당신입니다. 화이팅!